오늘 일단 뭐 김태현 변호사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좀 법 얘기랑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뭐 여러분들 무슨 얘기할지 대충 아실 텐데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피습 공무원 사건 그리고 귀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 두 가지가 요즘에 굉장히 법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서해 피습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왜 갑자기 월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름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일단 기사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네,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처음에 국정원에서 이 서해 피습 공무원 사건 관련 보고서를 삭제했다라는 취지로 국정원이 고발을 했죠, 검찰에. 그때 이제 박지원 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삭제한 지시한 적도 없고 전혀 모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정보는 국정원에서 만든 게 아니고 군에서 만든 거고 군 밈스에 저장돼 있고 내가 그거는 삭제할래야 삭제할 수도 없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관련해서 뭐 우상호 지금 비대위원장도 그런 표현을 비슷하게 썼는데 이에 대해서 국정원이 굉장히 강하게 반박했죠. 아니다. 그거 군에서 만든 게 아니고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보고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왔어요? 그런데 잠깐만. 이 보고서 관련해서 일단은 그 보고서에 실물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 보시는 기사는 박지원 전 원장이 본인 비서실장에게 보고서를 단독으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생했다. 힘들어. 마이크 대고. 죄송해요. 늦어가지고. 아니야. 아까 내가 얘기했어. 오늘은 혼내지 마시라고. 죄송합니다. 저희 변호사다 보니까 저희 재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일찍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좀 문제가 뭐 하나 생기기 있어서 죄송해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었냐면 지금 저 SBS 단독 기사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 비서실장에게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건데 일단 이게 타임테이블을 보면 좀 이상해요. 이 지금 월북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게 9월 22일 날 안타깝게도 공무원이 사망을 하고 나서 뭐 북한에게 살해당하고 시신까지 불태워진 이후에 바로 9월 23일 새벽 1시쯤에 서훈안보실장이 관계기관 장관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국방장관, 국정원장 등등이 모여서 그 다음 날까지 3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그때 저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건데요. 저 보고서 내용이 뭐냐면 일단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조금 좀 약간 느리나요? 괜찮나요? 이 보고서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에 표류 중 그리고 구조 요청 필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삭제하고 그 다음 날 24일 날 해경에서 월북이 추정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 회의를 거치면서 최초에는 월북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가 월북이라고 발표가 되고 또 월북과 관계없는 보고서가 삭제가 됐다. 지금 이게 가장 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알지? 알지.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 계속 부인하다가 아직까지도 지금 뭐 이제 처음에는 그 문서 그런 건 우리 게 아니고 군 거라 그러더니 이 보고서는 이제 기억이 안 난다로 또 말을 바꾸셨어. 박지원 원장 요즘에 운동 열심히 하신다는데 혹시나 또 저 들어갈지 모르. 진짜로 지금 이번 정부에 진짜 운동 열심히 한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 본인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다. 분위기가 쎄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뭐 국정원에서 고발까지 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국정원에서도 내부 확인이 다 끝나가지고 하는 건데. 저거는 이런 겁니다. 팩트는 국정원 얘기가 맞을 거야. 왜냐하면 물론 저게 이제 정치적으로 뭐 정당한 수사나 정치 보복이냐라는 그렇지. 그런 민주당의 정치적 프레임을 짤 수 있을 거고 법리적으로 저게 이제 죄가 성립하느냐 국정원법 위반이나 직권남용이나 그렇지. 뭐 그런 다툼은 법정에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냥 기본적인 팩트는 국정원 팩트가 맞을 거야.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서 박지원이라는 저 거물을 국정원이 근거 없이 저거를 검찰에 고발할 수는 없어. 그렇지.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만. 저게 내가 알기로는 국정화 터지면 다 진술들이 나오는 거거든. 그렇지. 5년 내내 침묵과 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진술을 털어놓는 거야.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런 거라고. 그때 삭제하는데 반발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지금 SBS 들어가 있거든. 저걸 지시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이 쉽지는 않을 거고. 이게 이제 초기의 프레임이 중요한데 초기 이 사건이 나왔을 때 박지원 원장의 얘기는 야 원소스는 나 첩보 감청자로 삭제했고 원소스는 거기에 있어. 밈스에다 있다. 군에다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처음에. 입서라고 한 걸 국정원이 들이받았어. 들이받았어. 뭔 소리야? 니네가 상과 다른 보고서야. 우리 국정원에서 자체로 만든 보고서야. 바로 반박이 됐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로 얘기가 바뀐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안 난대. 보고서 그런 게 있었던 게 기억이 안 난다는데 박지원 원장 원래 기억력 굉장히 좋잖아. 머리 좋으시잖아. 머리 좋으시고 특히 또 이게 뭐 우리나라 국민이 어쨌건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막 죽임을 당한 걸 넘어서 거의 뭐 불태워 버리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는데 그걸 기억 못 하실 리가 없는데. 저거는 이 사건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좀 생각할 게 많은데 이 서해 북송 사건은 그렇지. 정치 권력이 본인들이 추구하는 대의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남북 관계나 이런 거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희생시킬 수 있느냐. 좀 크게 보면 그렇지. 그게 이건 나는 화두인 것 같아. 예를 들면 당시 정권의 생각은 이거였을 거야. 당시 정권의 생각은 정부적인 판단했겠지. 그렇지. 씨발 좆됐네. 딱 순간. 예를 들면 그냥 남북과 별로 안 좋고 이런 사람은 그냥 오히려 나았을 거야. 근데 좆됐네. 어떡하지? 허허허. 종전선언도 해야 되고. 종전선언 저거 남북이랑 이거 미리 저거 해놨는데.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 그렇지. 내 평화협정도 해야 되고. 이게 문통생 아주 좋게 생각. 문통생 이게 내 임기내 최고의 업적이고. 그렇지. 우리 민족과 국가를 이게 좋다고 나는 생각하라 무조건 가야 되는 길인데 여기 이 변수가 터졌네. 큰일 났네. 좆됐네. 씨발. 재수도 없지. 어떡하지? 외면. 그렇지. 덮고 가. 그래. 남북화해. 종전선언. 한반도 영구적 평화. 이 대의가 달성하는 게 중요하지. 저런 공무원 하나 죽은들 무슨 상관이 있으리. 난 덮고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근데 그래. 이게 이런 겁니다. 예전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했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동자를 희생하라. 그렇지. 그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정경 하나쯤은 죽어도 된다. 뭐 이런 우리가 옛날에 산업화, 그 다음에 민주화, 뭐 6.25 전쟁, 뭐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적 대회라 개인들이 그냥 자유와 인권이 말살대화하면서 우리는 살아왔다고. 그렇지. 근데 21세기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 그렇지. 제일 중요한 개인의 자유 아니야? 거기다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제일 중요한 사회야. 그렇지. 월북이라는 그것까지 오명까지 씌우고 그거를 침해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국가 권력이 할 일인데 국가 권력이 그걸 침해한다? 그렇지. 그거 범죄잖아. 정식으로 해서는 안 된 일이잖아. 그럼 더군다나 뭐 결과론이는데 정권의 책임은 무한 책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모든 정권, 이건 문 정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윤 정권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권의 책임은 무제한의 결과에 무한 책임이야. 그럼 만약에 당연하지. 그렇게 해서 당시에 종전선언하고 남북평화하고 그거 잘 돼가지고 잘 됐으면 모든 국민들의 서해 공무원 정말 안 됐지만 뭐 그랬을 수도 그대의 희생으로 실패했잖아. 완전히 그냥 실패했지. 좆됐잖아. 저 막 연락사무소 폭파시켜버리고 그럼 막.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좆됐으면 책임져야 돼. 그렇지. 요즘에 사실 다른 정치적 이슈 때문에 이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묻혔어. 그래서 이건 진짜 좀 제대로 파봐야 되는 것 같고. 좆됐으면 책임져야 되는 게 맞아. 죽도 밥도 안 됐으니까. 그렇지. 완전 죽도 밥도 안 됐잖아 지금. 뭐 지금 남북 관계 뭐 윤 정권 와서 안 좋아졌나? 그전 막판에 계속 안 좋았지. 그러니까. 근데 결국 우리나라 국민을 안타깝게 이렇게 정말 잔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 무언가 해경의 얘기도 막 바뀌고. 그 죽도 밥도 안 됐듯이 죽도 밥도 안 됐고 뭐 좆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거를 뭐 저 결과론도 안 좋은 거고.
더군다나 당시에는 그게 참 얘네들 머리가 나빠. 야 당시에 남북 한라인 통해서 구해왔으면 그래도 업적 아니냐? 그러니까 머리 나쁜 거지. 그게 너무 황당하더라. 근데 그때 당시에 문통이 남북 간 연락이 안 되는 게 안타깝다는데 있었어. 그것도 거짓말이잖아. 그때 문통이 그 얘기했다니까. 다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거짓말 하는 거라고. 다 거짓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머리 나쁜 거지. 근데 아마 그거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과 받았다 그것만 계속 사과 받은 게 처음이다 이런 거기다 것만 뭔가 하고 이런 민감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맞아. 그래서 아마 외면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기본적인 국민의 인권, 자유, 목숨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외면했다? 그 눈을 질끈 감은 거잖아. 그것도 촉불 정권이 인권 변호사. 인권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 인권 변호사가? 옛날에 페스카마우 선상 살인 사건에서 그 조선족 그 선상 반란 일으켰던 살인범들도 흉악범도 인권이 그렇지. 있다고 변호해 주셨던 전 문재인 변호사 대통령께서. 참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말살하고 달성하던 남북 됐어? 곧 쏠 걸 핵무기? 자, 잘했다. 이게 지금 이것도 이제 큰일인데 더 큰 논란이 일게 된 게 이건 2019년 귀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 야 이거는 저 우리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거 사진 공개 통일부에서 공개하고 이거는 진짜 세더라고. 나도 지금 이 사진 딱 보면 안 끌려가려고 하는 지금 그 북한 주민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 귀순의사도 없다 그랬었거든. 없었다 그랬어. 근데 저게 귀순의사 없는 거야? 물론 표현은 처음에 그 소위 저 사람들 이 배를 이제 해경이 데리고 올 때 그때 이제 뭐 실제로 남쪽으로 내려올 생각 별로 없었다는 취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눈 가리고 판문점까지 데리고 가서 어딘지 모르게 한다면 지금 내보낸 거잖아. 이거는 지금 이게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 진보 쪽에서 얘기하는 게 그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뭐 흉악범죄 쉽게 말하면 흉악범죄자는 보호 안 해도 된다는데 그 사람 추방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해서 그걸 가지고 추방의 그 근거로 삼더라고. 근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이게 몰랐는데 문정부에서도 인권위에서 한번 문제가 됐었더라고. 그러니까 저거를 뭐 이런 거지. 포로도 그냥 강제 송환 안 하거든. 그럼 전쟁 포로. 그러니까 전쟁 포로 같은 경우에도 강제 송환 안 하고 이제 걔 의사를 묻는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흉악범일 수는 있어. 근데 그것도 사실 확실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뭐 보도난 거 보면 당시에 그렇지. 국정원에서 아예 합동조사해서 이거 흉악범인지 아닌지부터 밝히고 가야 되는데 뭐 조사도 이렇게 끝내요. 5일 만에. 그러니까 대충 끝났다는 거 아니야. 5일 만에. 그렇지. 뭐 흉악범일 수도 있어. 그리고 그렇지.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니들이 좋아하는 그 북한의 특수관계 생각하면 왜 그런 뭐 살인 사건 이러는데 사실 난 이 두 사람이 그 16명 죽였다는 것도 그 맞는지 그 목선에서 이 둘이 무슨 뭐 하나 람보야? 람보야? 16명 죽었다는 것도 맞는지 내가 뭐 이상한데 어쨌든 우리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그 국정원 요원들 이상했을 거야. 아니 이 목선에서 이 둘이 어떻게 16명을 죽여? 그렇지. 얘네들이 무슨 뭐야? 왜 특수부대원이냐?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 좁은 데서.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당시 합동신문 하려고 그러는데 하고 맞대잖아 막 이러고 그냥 맞아 저쪽에서 항약범이라고 그러잖아 돌려달래잖아. 그거 돌려준 심지어 거라고. 돌려달라는 소리도 하기 전에 먼저 돌려준 거야. 돌려준 거라고. 원칙대로라면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뭐 이 사람들한테 국민 세금으로 그렇지. 돈 주는 맞음 누가 돈 주래? 누가 집 주래? 그걸 취직시켜 주래? 그렇게 가더라고. 조사해서 야 그렇지. 니들 사람 죽인 거 맞잖아. 여기 재판정 씌워서 유죄 때리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사실 북한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 저 사람들 그럼. 살아있겠어? 당연히 죽었지. 그럼 가면 총살인데 저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법적 시스템이 제대로 완비된 나라도 아니고. 모든 절차란 게 있는 것인데 저걸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어쨌든 넘어온 상태에서 그냥 강제 북송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 더군다나 그걸 다 거짓말을 했다 당시에 정의용 그러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일부 장관. 귀순의사 없었다고.
썼잖아. 저기 그러면서 있잖아. 그리고 또 저 몸집만 봐도 알아. 그리고 기순이 형서 썼다며 자필로. 자필로 썼어. 기순이 형 없었다고 확인하지 못했다고. 북한 가서 수령님 품에 죽게 돼도 좋다고 그랬다고. 거짓말한 거잖아. 그러니까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취지 얘기했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좀 전에 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자해까지 해. 막 그 북한 끌려가기 직전에.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그때 그냥 흉악범이니까 보내요. 그러니까 그때도 또 지금 남북 그 공동 올림픽 개최 뭐 관련해서 뭐 저거 하려고 막 요 때거든 또 이때가.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눈을 또 저번처럼 또 질끈 감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기사 하나만 띄워주세요. 이게 나는 몰랐는데 2020년에 인권위에 이거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인권 침해 관련된 진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인권위에서 그러면 야 그러면 너네 합동조사 어떻게 했고 쟤네가 그럼 뭐 귀순조사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정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줬어. 그럼 인권위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각하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퉜어. 그 각하가 말이 되냐? 각하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옛날에 그 유경식당 북한 종업원 집단 탈북 사태 때도 그때도 인권위에 진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국군정보사령부 각종 기록, 입국 초기 국정원 뭐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 조사 과정에 작성된 지배인 진술력을 다 줬어 인권위에서.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게. 이번 한 개도 안 줬어요. 단 한 개도 안 줘서 몰랐는데, 이게 2020년이니까 문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야. 행정법원에서 이 각하처럼 부당하다고 판결을 냈어요. 그래서 이때 항소를 했지 또. 항소심에서 인권위가 직접 밝힌 내용이야. 아니 우리가 진짜 조사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본인들이 떳떳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도 계속 이상한 그림들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절차에 맞게 처리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왜 저걸 무리해서 그냥 돌려보냈을까? 단순히 흉악범이라고 했다는 북한의 주장 하나만 믿고. 그러니까. 그것도 김정은 답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김정은 답방 문제, 그 다음에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 그러니까 이제 되도 않는 무슨 올림픽 공동 되도 않는 한미 북미 정상회담 결렬되고 그 타이밍이 큰일 났네. 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좆됐네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된 거야. 이 상황에서 얘네 데려가세요라고 준 거거든. 물론 저 사람들이 진짜 뭐 16명 중에 흉악범이라고 하면 뭐 많은 또 어떤 분들 이러더라고요. 야 그럼 흉악범 뭐 그럼 돌려보내는 게 맞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인권이 보호가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차 프로세스는 지켜야지. 그 프로세스를 전혀 지키지 않고 저렇게 보낸 걸 지금 민주당이 계속 잘했다고 그러고, 이거야말로 이거 지금 보니까 저기 서울중앙지검에서 되게 좀 이게 뭐라 그러지, 수사팀 좀 키우고 좀 파견까지 요구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 이거 간단하게 끝나진 않을 것 같아. 일단 뭐 지금 이 사건은 현재까지 진행된 게 이렇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이탈 주민 보호에 관한 법률에 흉악범죄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탈북자들이 지원받고 이런 걸 안 해준다는 거지 북한으로 보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북한으로 이렇게 그냥 돌려보낸 거 있잖아. 귀순을 살펴는데 돌려보낸 게 처음이더라고. 그렇지. 최초에 최초.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맞지. 받고 나서 여기서 뭐 간첩인지 아닌지 조사하고 그렇지. 하는 거지. 흉악범은 아닌지를 거기서 조사하는 거거든. 그렇지. 이게 되게 재밌는 거야. 근데 처음이야. 조사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낸 거 아니야. 그리고 더 재밌는 왜 건 그랬게? 달래니까. 그쪽에서. 그쪽이랑 또 사이 또 나빠지면 안 되니까. 그럼.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지금 이 사건이 문통까지 수사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사건이긴 한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 이게 처음이라고, 북한을 돌려보낸 게. 근데 그때 당시 서훈 안보실장한테 국회에서 우리가 대통령한테 보고됐냐? 아니요? 그러더라고. 아니요라고 그러더라고. 대통령 보고 안 하고. 이거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막 보내? 그게 대단하다.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렇겠지.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또 선을 긋고, 요 관련자들은 지금 그 당시 통일부 장관 누구더라? 김현철 통일부 장관. 여기 다 지금 미국 가서 그들도 다 미국 안 들어온다며? 다 안 들어와. 셋 다 안 들어와요. 셋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건, 난 아까 인권위의 그 각하할 때 인권위 아무 자료 안 줬다는 게 그게 제일 냄새가 나더라고. 다른 사건들은 다 줬거든 정부에서. 유독 이것만 안 줬어. 그러면서 계속 흉악범이라는 표현만 쓰는데, 요거는 저희가 조금 지금 이게 간단히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집중을 해서 이 사건 관련해서 한번 지켜보시라는 취지로 저희가 첫 사건을 요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저 기사 내려주시고
두 번째는 또 가자 국민의힘.